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출력하는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정. 오늘도 함께 해주실 노수환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수환입니다. 자, 본 학습에서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형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뭔가요? 형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3D 설계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생각이나 디자인을 3차원 형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3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 형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형상 설계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형상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요? 네, 첫 번째로 형상을 설계할 때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3D 프린팅 제품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계를 하기 위해선 먼저 사용자가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의 종류나 기술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오차 또는 제품의 치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먼저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특징과 오차 범위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사님, 제품 제작을 할 때 3D 프린터에 따른 형상 설계 오류도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는 3D 프린터 방식에 따른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3D 프린팅 기술 방식에 따라서 제품의 제작 오류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체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최대 정밀도가 0.1mm 정도로 정밀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에 액상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SLA, DLP 방식 등은 정밀도가 최대 1 내지 5 미크론 단위로 아주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프린터의 방식 및 표현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적절한 형상 설계 그리고 3D 프린터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SLA 방식이 아주 정밀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니까 또 주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SLA 방식은 액상 소재를 사용하는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할 때에는 제품 정밀도 자체는 좋지만 재료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제품을 제작해야 되는데요. SLA나 DLP 방식은 광경화 조형 방식으로 제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경화성 수지의 특징 및 성질을 이해하지 않고 제품의 형상 설계를 하면 차후 출력 시에 제품의 뒤틀림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어떤 면을 베이스로 선택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품의 형상에 따라 어떤 면을 베이스로 선택함에 따라 제품의 특징 및 품질이 달라집니다. 이는 3D 프린터가 가공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원뿔 모양의 제품을 제작한다고 가정할 때 아랫면을 베이스로 선택하여 제품을 제작할 때는 별도의 지지대 및 가공 경로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팅 기술은 층층이 적층하는 기술로서 아래의 층이 크고 위의 층이 작으면 최고 완벽하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뿔 모양의 제품을 제작할 때 아랫면을 베이스로 선택하고 제품을 제작하면 가공면과 치수 정밀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옆면을 베이스로 선택하고 제품을 제작하였을 때는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고 가공 경로 역시 복잡합니다. 때문에 제품 형상을 설계할 때 베이스면에 따른 제품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님, 모델링 데이터를 슬라이싱 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슬라이싱은 3D CA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한 3차원적 형상물을 2차원적 단면으로 분해한 후에 적층하여 다시 3차원적 입체 형상물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3차원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싱에 의한 2차원 단면 데이터 생성 시 절단된 윤곽의 경계 데이터가 연결된 페루프를 이루도록 한 후 생성된 페루프끼리 교차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듯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 슬라이싱을 들 수 있습니다.
레이어 두께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출력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벽 두께입니다. 외벽 두께 값의 변경으로 인해 출력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모델링의 형태에 따라 0.8에서 1.1mm로 나눠서 설정하는데 모델링이 단순하고 부피가 있어 디테일이 필요 없는 모델링의 경우 1에서 1.1mm로 설정해주면 비교적 출력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디테일이 있는 모델링의 경우 1mm 이상으로 출력할 경우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작은 부분을 잡아내질 못합니다. 그럴 경우 0.8mm 또는 더 디테일 모델링일 경우 그 이하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0.7mm 이하일 경우 내벽이 안 잡히기 때문에 비교적 내구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단순한 모델링일 경우 1에서 1.1mm로 설정한 뒤 출력 경로가 파악됐을 경우 문제가 없다면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출력 경로를 파악했는데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서 안 잡히는 부분이 있다면 외벽 두께가 두꺼워서 슬라이싱에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설정값을 달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형상물을 분석하고 재배치해야 할 텐데요. 형상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형상 분석에는 형상을 확대, 축소 또는 회전, 이동을 통하여 지지대가 필요 없이 성형되기 어려운 부분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형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물의 회전은 형상물의 3개의 원 모양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개의 원 모양은 각각 X, Y, Z축을 의미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여 형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X축으로 형상물을 회전한 결과물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45라는 숫자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회전한 각도를 뜻합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오류 없이 또 깔끔하게 출력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확대 및 축소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확대 및 축소 기능의 역할은 설계한 형상물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관찰해서 지지대가 사용 없이 출력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출력 시 오류 부분을 찾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체를 확대하여 관찰하였다면 반대편도 관찰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좌우, 앞, 뒤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형상물을 잘 관찰하고 이동 또한 형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상단 파일 메뉴에서 로드 모드 파일을 클릭합니다. 로드 모델 파일을 클릭하면 파일을 불러오는 대화 상자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폴더 위치를 클릭한 후 저장한 STL 파일을 클릭해 열기를 클릭한 후 STL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형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온 모델의 정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중앙에 배치하세요. 다음은 출력할 모델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모델을 클릭한 다음에 화면 아래의 로테이트 메뉴를 클릭하고 X, Y, Z축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스케일은 화면 아래 스케일 메뉴를 클릭하고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면 설정이 됩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한 STL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G코드 변환 후 프린터에 전송하여 출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슬라이스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각 3D 프린터기에 맞는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벤더마다 제공을 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슬라이스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 출력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G코드 변환 시 각층 두께, 노즐 크기, 온도 등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하며 슬라이서 프로그램의 능력 및 설정값에 따라 출력물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알아볼까요? 먼저 큐라로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울티메이커와 대부분의 델타봇들과 같은 바우덴 방식의 장비에 잘 맞아요. 다음으로 슬라이스 3R이 있는데요. 역시 무료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무료 오픈소스인 스케인 포즈가 있습니다. 옵션이 많고 안정적이어서 정확한 프린팅을 위해서 가장 추천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만 유저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 동작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랩 스냅퍼는 C++로 작성된 슬라이서로 모든 슬라이서 프로그램 중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키스 슬라이서인데요. 무료 버전은 하나의 헤드를 사용할 수 있고 멀티 노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형상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상 분석에는 형상을 확대, 축소, 회전, 이동을 통하여 지지대 사용 없이 성형되기 어려운 부분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형상을 설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 심사숙고해야 하며 사용자가 3D 프린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